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뻘소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의 제목은 작은 만병통치약인 소화제, 그리고 왜 밥을 먹으면 졸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작은 주제만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몇 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제 효과가 있는 게 있죠. 감기약 같은 거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것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소화제의 기능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일단 좀 잠을 자야지 모든 것이 좀 빨리 낫잖아요. 그리고 소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왜 밥을 먹으면 졸린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밥을 먹으면은 뭐 졸린 사람도 있고 졸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밥을 먹었을 때 잠깐 낮잠을 자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밥을 먹었으니까 조금 간단한 운동을 해줘야지 소화가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열치열이라 그래서 같은 결과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이유에도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옛날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할아버지는 감기가 들면은 찬물을 머리 위에 뿌리면서 달리기를 하면은 감기가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에겐 그럴 수 있겠죠. 감기약 먹고 자는 것보다 그분한테는 차가운 그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의 몸은 에너지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늘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을 때 마약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몸이 오히려 상쾌하고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게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힘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중에 써야 될 에너지까지 다 끌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에너지를 쓰고 나중에는 마약이나 술 같은 게 없으면은 이 에너지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조차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의 몸은 지금 뭐 머리에는 어느 정도, 뭐 심장에는 어느 정도, 다리에는 어느 정도, 뭐 성기능 쪽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하면은 뭐 발기부전이 오거나 아니면 성기능이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다른 데에 쓸 것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에너지를 보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 졸립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몸이 피로하니까 머리에까지 이제 그 영향을 줄 게 없는 거죠. 아니면 감기가 들었을 때 일단은 자야지 뭐 몸에도 그렇고 머리에도 그렇고 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밥을 먹으면 왜 졸리냐? 밥을 먹으면은 그 몸 안에 있는 많은 혈액이나 에너지들이 내장 기관 쪽으로 몰립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도 이물질이에요. 우리 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물질인데 이것들을 막 소화를 시키잖아요. 이 소화를 시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런 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몸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체온 유지랑 이 몸의 소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진대사 있잖아요. 이거를 소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는 얘가 이쪽으로 에너지가 다 몰려가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가는 에너지는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에너지가 너무 충만한 사람은 먹어도 뭐 배도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졸린데 자지 않고 막 억지로 버티고 있으면은 소화불량이 옵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소화불량이 오고 그게 좀 이제 악순환이 되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참 소화불량을 참 많이 겪잖아요. 저도 뭐 애가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많이 겪는데, 소화불량의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에너지의 분배가 잘 안 되면은 그런 소화불량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소화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소화제가 소화효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가공 음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열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있는 소화 효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이 되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생식에는 천연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소화가 좀 더 쉬운 거죠. 근데 50도 이상씨로 가열이 되면은 효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만으로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천연 소화제가 바로 침입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음식물에 침을 많이 섞어야 돼요. 침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침을 수시로 자주 삼키고 침이 마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많이 먹고, 물을 마실 때도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물을 우리가 잘게 분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물도 씹어 먹으라는 이유는, 물을 씹으면서 침이랑 섞어가지고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이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몸과 비슷하게 해서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이랑 최대한 섞어주고, 그리고 내 체온과 최대한 비슷하게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코 같은 것도 있는 이유가, 코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너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폐가 좀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 안에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체온이랑 맞춰져서 들어와요. 이제 입에서도 오물오물 씹으면서 먹으면은 어느 정도 체온이랑 뜨거운 거든 차가운 거든 어느 정도 중화를 시킨 다음에 들어와요. 너무 차가운 거,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못 드시잖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렇게 차가운 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 얘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이제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소화제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좀 편해지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소화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조금 덜어질 거예요.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맨날 소화제를 먹다 보면은 내 자체의 소화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그 얘기도 맞아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면 좋지는 않은데, 근데 어차피 현대인들,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알겠지만 영양제도 좀 끊을 수가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피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약을 발랐어요. 근데 이게 잘 완쾌가 안 됩니다. 많은 뭐 의사들은 뭐 밀가루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뭔가를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그냥 음식을 먹고 소화제를 안 먹고 있다 보면 소화 기능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고 우리는 만성으로 소화 불량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양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소화제를 때마다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프더라도 소화제를 먹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다른 데가 아프다. 근데 이 에너지가 여기를 고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쪽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화제를 먹게 되면은 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른 데가 고쳐지는 대로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화 기능에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소화제를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건 없어요. 너무 많이 복용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내 안에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적당히 써야겠죠. 그렇지만 때마다 소화제를 먹는 게 너무 필요하다, 아니면은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뭐 그냥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저처럼 심혈관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의학적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분은 하시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실 분들은 흘려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야기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긴 제 방이에요. 제가 항상 이쪽 이렇게 좀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뷰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저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제가 눕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위에다가 차곡차곡 그림을 쌓아놔서 말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여기서 작업을 안 하니까 예전에 말아놨던 그림들을 여기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여기 방을 빼야 돼서 저것들도 이제 치워야 되겠죠. 옛날에 여기다가 120호 같은 거 여러 개 올려놓고서 작업하고 그랬었어요. 이 좁은 방에서. 냄새도 엄청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폐도 많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개인전에 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